네, 그러면은 오늘 이상화 학생이 유입스에서 2019년에 발표된 Adversarial Examples on Bug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프로그래밍 언어 및 기하학습 연구실 소속 그 석사과정 이상화입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논문은 그 Advanced Examples Not Bugs, Their Features라는 논문인데요. 뉴립스 2019년에 발표된 논문이고, 이제 Advanced Example에 대해 뭐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관점으로 이렇게 설명한다는 뭐 그런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어드버서리얼 이그젠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왼쪽 사진을 보시면 이제 사람의 눈으로 봐도 판다이고 이제 모델에 넣어봐도 이제 판다로 인식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노이즈를 추가하게 되면 오른쪽 사진과 같이 똑같은 판다 그림을 보이는데 이제 지본 이게 그 긴팔 원숭이로 이렇게 잘못 인식되게 뭐 그런 잘못 인식되게 만든 이런 이미지를 이제 어드버서리 이그젠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노이즈를 추가하게 되는데 이거를 어드버서리 퍼큐베이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드버서리 퍼큐베이션을 계산하는 과정은 이제 간단하게는 그 FGSM, Fast Gradient Sign 메소드가 있는데요. 여기에 저희가 이제 손실함수이고 x와 y가 있을 때 뭐 그레디언트를 계산해 가지고 이제 엡실론만큼 그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걸로 이렇게 생성할 수가 있고요. 또 PGD 방식이 있는데 이건 프로젝티드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이것도 거의 아까 방금 봤던 그 FGSM 방식이랑 비슷한데 그 FGSM을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여러 번 진행했을 때 이제 그 노이즈가 너무 커질 수가 있으니까 이제 클램프 여기 엡실론을 통해 그 외국이 뭐 최대 뭐 1, 2, 3 뭐 이 정도로 이제 뭐 제한을 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번 줘서 이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제한해 주는 방식인데요. 어, 뭐 크게는 이렇게 FCM 방식이랑 이렇게 PGD 방식이랑 뭐 다른 것도 있는데 일단 그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어드버서리얼 트랜스퍼러빌리티라는 이게 한글로 말하자면 이게 적대적 그 전이 뭐 전이 이론 뭐 이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모델 A에서 이렇게 생성한 그 어드버서리 에그젬플이 다른 모델에도 이렇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모델 B에서도 이제 아까 모델 A에서 생성한 그 적대적 예제가 똑같이 이렇게 긴팔 원숭이로 이렇게 잘못 인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델에 관계없이 이렇게 생성한 어드버서리 에그젬플이 똑같이 적용된다. 일단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제 어드버서리 트레이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아까 생성한 그 어드버서리 에그젬플을 이제 모델에서 이게 원래 잘못 인식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여기에 원래 그 레이블을 줘가지고 훈련을 진행하게 되면은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이제 왼쪽이 이제 원래 데이터에 대한 어큐러시고 오른쪽이 어드버서리 에그젬플에 대한 어큐러시인데 뭐 그냥 훈련을 진행했을 때는 어드버서리 어큐러시가 낮게 나오는 거에 반해서 오른쪽에 어드버서리 트레이닝을 진행하게 되면은 원래 그 어큐러시랑 그리고 어드버서리 에그젬플에 대한 어큐러시 둘 다 높게 나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배경 지식은 이 정도로만 하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그 인공지능 모델이 어드버서리 에그젬플에 취약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여기에서 데이터에는 총 세 가지 피처가 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즈레스한 피처, 로버스트 피처, 그리고 논 로버스트한 피처가 있는데요. 이 로버스트 피처랑 이제 뭐 개 사진이 있을 때, 개 얼굴의 형태, 뭐 눈, 코, 이 뭐 이런 걸로도 볼 수 있고, 음, 음, 뭐 그냥 뭐 여러 가지 뭐 테두리나 뭐 그런 정보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논 로버스트 피처 이건 아까 봤던 그 어드버서리얼 퍼츄얼베이션과 같이 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정보를 여기서는 이제 논 로버스트 피처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데이터셋에 뭐 이러한 정보가 세 가지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 모델이 훈련을 진행할 때 데이터에 이제 최대한 일반화하려고 시도하다 보니까 이제 로버스트한 피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논 로버스트한 피처 눈에 보이지 않는 노이즈 이런 것까지 같이 학습 진행하게 돼 가지고
어드버스 example이 이제 논 로버스트 피처를, 그러니까 어드버스 퍼츄얼베이션 그 노이즈를 추가하게 되는데, 그러한 그 공격이 취약한 이유가 그 모델이 논 로버스트한 피처까지 같이 학습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 총 두 가지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일단 트레이닝 이미지에서 이제 로버스트한 데이터만을 분리해서 이렇게 훈련시킨 것과 이제 논 로버스트한 그 피처만을 분리해서 그렇게 훈련한 것, 이렇게 두 가지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단 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로버스트한 데이터셋을 만드는 방법이랑 그 논 로버스트 데이터셋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로버스트 데이터셋을 생성하기 위해 먼저 로버스트한 모델을 먼저 생성했는데요. 이거는 일반적인 모델에 그 어드버셜 트레이닝을 진행해 가지고 이렇게 로버스트한 모델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일단 레전드 50 모델을 사용했고, 여기 이미지는 여긴 좀 화질이 좀 좋게 나오는데 C410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기 이미지가 총 두 개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어, 일단 데이터셋에서 아무거나 뽑은 그 이미지 하나랑, 그리고 아래는 이제 로버스트하게 만든 이미지. 여기에서는 지금 다른 데이터셋의 다른 이미지나 아니면 가우시안 노이즈로 이렇게 초기화할 수가 있고요. 이 두 개를 각각 그 모델을 통과시키게 되면 원본 이미지에서의 그 리프레젠테이션 레이어와, 그리고 로버스트하게 만든 이미지의 이제 리프레젠테이션 레이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제 이 두 개의 차이를 줄여주는 방식으로 최소화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미지에서 그 노이즈가 없는 그 로버스트한 그 피처만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위에 이거를 좀 추가적으로 설명하자면, 여기 이미지에서 이렇게 모델을 통과했을 때 이건 로버스트한 모델이므로 이제 리프레젠테이션 레이어에서는 이제 로버스트한 피처만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이미지를 여기서는 뭐 다른 이미지나 그 가우시안 노이즈인데, 이 두 개를 최소화하게 만든다는 거는 이제 로버스트한 피처만을 남기고, 아, 로버스트한 피처만을 이렇게 남긴다는 뭐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혹시 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나요? 여기서 로버스트 이미지를 어떻게 만든 거예요? 그 밑에 부분 설명했네요. 네. 인풋 데이터에서 처음에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처음 데이터는 이제 그냥 데이터셋에서 가져온 거고요. 아래는 이제 뭐 데이터셋에서 다른 이미지나 아니면 가우시안 노이즈를 뭐 초입값을 주는데, 일단 이거를 원본 이미지를 이제 로버스트한 모델에 통과시키게 되면 로버스트한 그 피처에 대해 리프레젠테이션 레이어를 얻을 수 있게 되고, 또 다른 이미지도 이렇게 똑같이 로버스트한 모델에 이렇게 통과시키게 되면 여기는 뭐 가우시안 노이즈 뭐 그런 걸로도 볼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이미지를 뭐 이렇게 초입값을 줄 수가 있는데, 이 리프레젠테이션 레이어에는 이제 로버스트한 피처에 대한 정보가 남아 있습니다. 뭐 그래가지고 이제 어, 이 둘을 최소화시키도록 이렇게 아래 이미지를 그 로버스트하게 만든 이미지를 이렇게 변형시키는 방식으로 이렇게 사용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이 모델에서의 결과를 이용해서 입력 이미지를 계속 수정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로버스트하게 만든 이미지 그 아래에 있는 이거를 계속 수정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모델이 그러면은 로버스트 모델의 일종의 생성 모델인 건가요? 생성 모델이라고 보기는 약간 애매한 것 같은데요. 그냥 그러면 로버스트 모델이 뭐 XR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입력 이미지를 계속 수정하는 거예요? XR이 그 로버스트하게 만든 이미지인데, 뒤에 이게 그 알고리즘인데요. 여기서 먼저 보시면 이제 아까 봤던 것처럼 모델이 어드버스 트레이닝을 진행한 모델이고, 이게 GR이 그 리프레젠테이션 레이어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XY를 먼저 데이터셋에서 뽑고, 그 이미지를 하나 랜덤으로 뽑거나 아니면 이제 가우시안 노이즈를 주거나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여기 Z가 여기 이건데 잘못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게?
일단 이거를 이제 계속 수정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그냥 뭐 노이즈, 이미지 그를 0에서 1 제한해 둬가지고 이제 뭐 정상적인 이미지만 생성되도록 한 거고, 이거를 보시는 게 아마도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여기서 X랑 Z 그다음에 XR은 뭔가요? 일단 X는 여기 그 맨 처음 인풋 이미지를 보시면 되고요. 그 Z가 이제 그 로보스탄 이미지, 로보스타게 만들 이미지이고, R이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뭐 그 R이기도 한데 뭐 네. GR에도 있고 XR도 있는데 저게 각각 어떤 걸 말하나요? XR은 이제 로버스트 이미지, 그 X 로버스트하게 만들 이미지를 의미하는 거고요. 또 여기 GR은 이제 리프레젠테이션 레이어를 의미합니다. 여기 GRZ. Z가 로버스트 이미지 아니었나요? 네, 그렇게 하는데 이게 여러 번 반복하는 거니까요. 어, Z가 최종적으로는 이제 XR이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미지가 총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초기 값이 이제 Z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걸 반복해가지고 이제 생성된 데이터가 이제 XR이 되게 됩니다. 차이가 최소화되는 Z가 XR이다. 수식만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데 저 X 프라임들이 이제 저 Z 위치에 가서 저 반복문을 돌고 가장 저 차이값을 최소화하는 X 프라임이 XR이 된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모델에서 보시면 이제 로버스트 모델이기 때문에 이제 리프레젠테이션 레이어에서도 이제 로버스트한 그 피처들만 남아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데이터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이 두 개의 차이를 최소화하게 되면 이제 로버스트한 피처만을 남긴 그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이즈 D가 같은 게 D가 이미지를 원 디멘셔널로 표현한 거죠. Z 영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 아금인 Z가 0에서 1 사이의 실수값인데 D개가 네, 있잖아요. 이게 네,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지의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미지 이미지인데, 이미지를 원 디멘전으로 만든 거네. 어차피 빼는 거니까 뭐 이게 상관없는데. 실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0에서 1 어, 사이의 실수값이 D만큼 디멘전만큼 있는 거잖아요. 네네. Z가 일단 2 디멘전이 아니고 1 디멘전이에요. 투 디멘션 맞을 겁니다. 이게 그러면 D 데이터가 곱하기 32 곱하기 32 데이터이거든요. D 곱하기 D로 쓰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D라고 썼는데 일단 그러면 임의의 Z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 중에서 이 인풋 이미지 X를 로버스트 모델에 집어넣고 그 결과로 얻은 GRX하고 제일 가까운 Z 값을 찾아서 네, 그거를 그거를 이제 XR이라고 하자.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Z가 영역이 엄청 크잖아요. 네, D가 32 곱하기 32라고 치면 0에서 1 사이 어떻게 찾는 거지? 여기에서는 그 프로젝트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했는데요. 오드버스 이그젠플을 생성하는 거랑 비슷한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Starting from X 프라임. 그렇게 해서 L2 PGD를 사용해가지고 이 둘을 이제 최소화하는 그러한 그 XR 그러니까 이미지를 Z는 찾게 애초에 되는데, X 프라임이랑은 상관이 그러니까 Z는 0에서 1 사이의 실수값이 D 디멘전만큼 있는 음, 벡터인데 네, Z 그거를 초기값이 이제 X 그러니까 프라임이라고. 이니셜라이즈를 X 프라임으로 한 다음에 네, L2 PGD를 이용해서 탐색을 해서 최소화되는 값을 찾아서 그걸 XR이라고 하자. 그 네, 다음에 맞습니다. XR을 새로 데이터에 집어넣자. 네,
새로운 그 데이터셋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로버스트한 데이터셋을 이렇게 생성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adversarial training D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1번에? 이거의 경우 그냥 아까 설명했듯이 요거랑 그냥 똑같이 진행했습니다. 그냥 마드레이브 메소드를 사용해가지고 그래서 이미지를 일단 이제 노이즈를 추가한 다음에 그 원래 그 레이블을 넣어가지고 음, 이런 노이즈가 같은 정보를 이제 그 모델에서 제거하고 뭐 사람의 눈에 보이는 정보 그것만을 학습시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거는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오른쪽에 adversarial training 그냥 기본 적용한 다음에 네. 추가적으로 로버스트 피처를 뽑아내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그럼 로버스트 네. 모델은 어떻게 만든 거예요? 로버스트 모델이 그냥 일반적인 레전드 오신 모델에서 어드버스를 트레이닝을 진행해서 만든 모델이 로버스트 모델입니다. 아, 그걸 그냥 로버스트 모델이라고 한 거예요? 네, 그 이름을 이제 그냥 로버스트 모델이라고 한 겁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 로버스트한 데이터셋을 만드는 방법을 아래 그림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트레이닝 이미지 뭐 이런 개 사진이 있을 때 여기에 캣으로 고양이로 어, 그 노이즈를 추가하게 되면 이제 모델에서는 그 고양이라고 인식하는 그런 그 이미지를 뽑을 수가 있는데요. 이건 어드버스 이그젠플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어드버스를 트레이닝을 진행할 때는 이거를 다시 그 개로 레이블을 다시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고양이 그대로 그 레이블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이러한 데이터만을 이제 훈련하게 될 경우 그 잠시만요. 이러한 데이터만 있게 되는 경우 이제 눈에 보이는 정보 이러한 개와 개 머리 뭐 이런 뭐 형태 이런 정보가 아니라 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 그 눈 로버스트한 피처만이 이제 모델이 학습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 사진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캣이나 뭐 아니면 다른 동물에 대한 그 로버스트한 이그젠플을 어드버스트한 이그젠플을 만들었다고 하면 이제 이 모델을 훈련할 때 봤을 때 똑같이 개와 같은 정보가 있지만 어드버스 그 레이블이 그 전부 다 다르게 돼 있으므로 이제 그 논 로버스트한 피처 그 노이즈 같은 정보만 이제 모델이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아까랑 크게 다를 게 없는데요. 여기에서는 XR이 이제 데이터에서 뽑아가지고 이 T가 이제 타겟 그 공격할 그 다른 레이블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랜덤으로 이렇게 뽑아오거나 아니면 어 그냥 레이블에서 플러스 1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거나 뭐 둘 중 하나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똑같이 그냥 오토버스럴 이그젬플을 이제 생성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생성된 거를 이제 논 로버스트한 데이터셋 여기에 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논 로버스트한 데이터셋이 이제 전부 다 그 원본 레이블이랑 이렇게 다르게 된 레이블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성된 예제를 보시면 이제 뭐 D가 원래 그 데이터이고 이제 로버스트한 데이터셋 아까 그 로버스트한 데이터셋 그 이미지 두 개 줘가지고 그 차이를 비교해서 만든 그 데이터이고요. 그 아래에는 이제 어드밴스 에그젬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개라고 적혀 있는데 뭐 실제로는 그 개가 아니라 말 이미지를 이제 개처럼 훈련시킨 그런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가운데 로버스트한 데이터셋을 보시면 이제 어, 이제 좀 로버스트한 그 데이터, 뭐 눈에 보이는 데이터 이런 것만 남은 거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논 로버스트한 데이터는 이제 저희가 봤을 때랑 이제 완전 다른 뭐 그런 레이블이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이제 이거는 그 이미지가 아니라 노이즈에서 생성한 그런 데이터인데요. 논 로버스트한 데이터의 경우 이렇게 그냥 노이즈처럼 그대로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로버스트한 데이터셋의 경우 아까랑 그냥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 이거를 통해 실험한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맨 왼쪽이 원본 데이터를 그냥 훈련시킨 결과이고, 여기를 보시면 이제 스탠더드 어큐러시랑 어큐러시가 높게 나오는데 어드버스 어큐러시는 낮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어드버스를 어떻게 취약하다는 소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드버스를 트레이닝을 진행한 경우 스탠다드 어큐러시가 높고 어드버스 어큐러시 둘 다 높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로버스트한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훈련한 결과인데요. 이거는 아까처럼 데이터에서 논 로버스트한 피처, 그 노이즈와 같은 것을 제거해 가지고 훈련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로버스트한 피처만을 학습하게 됐고, 그래서 모델이 어드버스를 어떻게 취약한 이유를 여기에서는 이제 훈련 과정이나 모델이 아니라 데이터에 논 로버스트한 피처가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이거를 학습했기 때문에 이제 모델이 그 어드버스를 어떻게 취약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여기에서 D head R이 뭐예요? 아까 생성한 로버스트한 데이터셋입니다. 로버스트한 데이터로 생성한 걸로 스탠다드 트레이닝을 했는데 애드버서럴 애큐리시는 애드버서럴 트레이닝 한 거보단 다 낫네. 근데 그것보다는 낫지만 이게 기본 훈련 진행한 것에 비해 아주 높은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탠다드 어큐러시도 약간 낮게 나오긴 했는데, 저는 그 모델이 그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진행할 때 로버스트 피처랑 논 로버스트한 피처를 둘 다 보게 되는데요. 이 정보를 이제 학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보만을 보기 때문에 피처가 적어져서 기존보다는 낮은 어큐러시가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스탠다드 트레이닝 유징 그 DNR 논 로버스트 데이터 가지고 학습했을 때 스탠다드 애큐시 왜 이렇게 높아요? 네, 여기는 이제 논 로버스트한 데이터, 즉 그 노이즈만 사용해서 이제 훈련한 그 모델인데요. 여기에서는 모델이 이제 로버스트한 피처를 아예 학습을 안 하고 이제 논 로버스트한 피처만 이제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게 의미한 게 데이터셋에 이제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논 로버스트한 피처가 있는 거를 이제 증명하는 겁니다. 이게 테스트 어큐러시가 논 로버스트한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일단 훈련한 모델을 원본 데이터의 그 테스트 데이터에 그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이거든요. 여기에 했을 때 어드버스를 어큐러시는 오히려 일반적으로 훈련했을 때보다 더 낮아졌고, 일반적인 스탠더드 어큐러시는 상당히 높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모델이 이제 논 로버스트한 피처만으로도 이제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스탠다드 트레이닝 위리 유징 그 데이터 그러니까 논 로버스트 데이터를 하는 거는 저게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 개 그림에서 그 개 오른쪽 말고 그림이랑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의 그 배경 검은색 영역 가지고 학습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검은색 오른쪽에 이게 영역이 개라고 하고 학습을 한 거죠. 그거랑 오른쪽 약간 그림 다른데요. 이게 오른쪽 그림이 어드버스의 이그젬플인데, 여기는 아까 어드버스 퍼츄베이션을 추가한 그림입니다. 캣에 대해 캣으로 인식되게 만든 그 어드버스의 이그젬플인데, 그 레이블을 이제 캣으로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개인데 이제 어드버스를 그 퍼츄베이션은 이제 캣이라는 정보를 담고 있는 뭐 그런 이미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걸로 학습을 한 거예요? 아니면은 네,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만 사용해가지고 학습을 진행한 거고요. 왼쪽에 있는 데이터는 아예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가 이제 원본이랑은 다른 그 레이블을 가지게 되고, 또 어드버스를 버추얼베이션이 이게 다 추가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걸로 학습을 하는데 레이블이 캣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아래 데이터를 보시면 로버스트한 피처를 아예 학습을 안 하게 되고, 이제 논 로버스트한 피처, 노이즈 같은 정보만 이제 학습을 진행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학습을 진행하였을 때 스탠다드 어큐러시가 높게 나왔고 어드버스 어큐러시는 오히려 낮게 나왔습니다. 이게 아까 말했듯이 이제 모델이 데이터에서 논 로버스트한 피처만을 학습해서
높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즉 데이터셋에 이렇게 사람이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정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달리 얘기하면 실제로 로버스트한 거 말고 논 로버스트한 부분만 봐도 분류를 굉장히 잘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반적인 데이터가 예를 들면 강아지가 나오는 컨텍스트 하고 고양이가 나오는 컨텍스트가 다르니까 일종의 논 로버스트 피처가 컨텍스트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컨텍스트만 보고 실제로 그 안에 있는 동물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객체가 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 컨텍스트뿐만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냥 똑같은 개 이미지인데 이제 고양이로 인식되도록 이렇게 어드버서리 회출 베이스만 추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이게 노이즈가 배경이나 뭐 네, 그러니까 그게 추가된 거잖아요. 그걸 일종의 네, 컨텍스트라고 보고 그 오브젝트가 나오는 컨텍스트라고 보면은 오브젝트를 학습하는 게 아니고 컨텍스트를 학습해가지고 예측을 해도 일반적인 경우에는 컨텍스트랑 오브젝트가 일치를 하니까 애큐리시가 잘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컨텍스트가 아닌데 일반적으로 고양이가 나올 컨텍스트가 아닌데 고양이가 나오면 예측을 못한다는 얘기인가? 일단 계속 진행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앞에 설명했던 어드버서리 트랜스퍼빌리티 이게 그 하나의 그 모델에서 생성된 어드버서리 이그젬플이 이제 다른 모델에도 적용된다. 그걸 의미하는데요. 이게 이제 데이터의 논 로버스트한 피처로 인해서 생긴 현상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어, 모델에서 이제 논 로버스트한 피처를 뭐 똑같은 데이터를 사용해서 훈련했을 때 논 로버스트한 피처를 이제 똑같이 학습하기 때문에 다른 모델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일단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 여기서는 레즈넷 50에서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논 로버스트한 데이터셋을 생성하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5가지의 모델에 적용시킨 다음에 원본 데이터의 테스트 어큐러시랑 이제 어드베스리 이그젬플이 이제 트랜스퍼 석세스 레이트를 이거를 표현한 그래프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테스트 어큐러시가 높다는 거는 이제 어드버서리얼 이그젬플에 대해 학습을 제대로 진행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지금 논 로버스트한 피처를 이제 잘 이해해가지고 테스트 어큐러시가 높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테스트 어큐러시가 높게 되면 어드버서리 그 트랜스퍼 석세스 레이트까지 같이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논 로버스트한 부분만을 이제 잘 학습했으면 이제 다른 모델들도 이제 논 로버스트한 부분을 그 수정해서 한 공격, 즉 어드버스를 어떻게 해도 더 취약하다는 것을 똑같이 취약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즉 어드버서리 트랜스퍼빌리티가 이제 데이터의 논 로버스트한 부분에서 유리함을 이렇게 실험적으로 이렇게 증명하였습니다. Adversarial Transferability를 한 번만 더 설명을 해주세요. 어드버서리 트랜스퍼빌리티가 이제 잠깐만요. 정의가 뭐예요, 정의? 맨 앞에를 보시면 이제 모델 A에서 어드버서리 이그젬플을 이렇게 생성하였을 때 이거를 이제 다른 모델에 통해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건데요. 어, 모델의 구조가 달라도 이제 훈련된 데이터는 동일하니까 이제 일단 이 논문에서는 그 모델이 똑같이 어드버스란 논 로버스트한 이 피처들을 이제 학습해 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똑같이 수용하게 되는 경우 뭐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일단 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같은 데이터를 써가지고 학습한 두 개의 다른 모델이 있는데 A랑 B라는 네네. 모델이 있는데 두 개가 같은 데이터로 학습을 한 모델이면 A가 어떤 adversarial example에 취약을 하면 B도 똑같이 취약할 거라는 얘기가 adversarial transferability예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까 말했다시피 하나의 모델에서 이제 생성하는 그 논 로버스트한 그 데이터셋
그러니까 이거를 훈련하게 되면 이제 논 로버스트한 피처만을 이제 학습하게 되는 건데요. 이거를 총 5가지의 모델을 이렇게 학습을 시켜가지고 오리지널 데이터셋 이거는 이제 아까 봤던 것처럼 이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테스트 어큐러시가 높다는 거는 이제 논 로버스트한 피처를 이제 잘 학습했다 그를 의미하는데 논 로버스트한 피처를 이렇게 잘 학습하게 될 경우 이제 어드버스를 공격에도 똑같이 취약해진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는 이제 어드버스 트랜스퍼빌리티가 이제 데이터의 논 로버스트한 부분에서 이렇게 오고 있는 거다. 일단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논 로버스트한 데이터로 학습한 결과죠? 네, 그 테스트는 이제 오리지널 데이터셋에서 진행한 거고요. 네. 가로가 네, 오리지널 데이터고 세로가 애드버서럴 example인데 애드버서럴 example에서 학습이 잘 된 애들이 학습이 잘 돼가지고 이제 오리지널 데이터셋에서 이제 테스트 어큐러시가 잘 나오는 경우 이제 똑같이 어드버스리얼 그 트랜스퍼 어떻게도 똑같이 어, 취약하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시 얘기했다. 이게 오리지널 데이터에서 성능이 높다는 얘기는 애드버서럴 example, 그러니까 애드버서럴 어떻게 취약하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약간 다르게 설명하자면 이제 데이터셋은 이제 로버스트한 피처는 이제 제외하고 이제 논 로버스트한 피처만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정보를 오리지널 데이터라며. 네, 아까 테스트는 그림 이제 오리지널 여기서 데이터셋을 진행한 거고요. 테스트 애큐리시가 오리지널 데이터라는 거는 로버스트한 피처만 뽑아낸 데이터도 아니고 논 네, 로버스트한 논 데이터를 뽑아낸 로버스트한 것도 피처만을 아니고 보고 이제 네? 이게 논 로버스트한 데이터예요? 오리지널 데이터 셋이? 오리지널 데이터셋은 그냥 로버스트한 데이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원본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원본 데이터에서 성능이 높으면은 애드버서럴 어택에 취약하다는 얘기가 이 그래프에서 하고 싶은 얘기예요? 이 약간 다른 게 이 모델들이 그 논 로버스트한 피처만을 그 학습해가지고 훈련된 모델인데요. 예, 앞을 보시면 이거 설명을 알겠다. 네, 이 모델들은 논 로버스트한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학습을 했고 로버스트한 네. 피처를 보지 않고 논 아, 로버스트한 피처만 보고 학습을 했는데 이 네, 논 원본 로버스트한 데이터셋도 피처를 이제 보고 예측을 하는데 예측이 잘 된다는 거는 논 로버스트한 피처를 바꿨을 때도 바로 공격 당한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즉 그 논 로버스트한 피처를 이제 잘 학습해가지고 이제 오리지널 데이터셋으로 이제 잘 구분하게 된다는 거는 어, 어드버서리 어택이 그 논 로버스트한 부분을 그 바꾸는 공격이잖아요. 뭐 그런 공격에도 이제 더 취약해진다. 뭐 그를 이제 이 그래프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애드버서리 어택이 그 논 로버스트한 피처만을 수정한다라는 거를 어떻게 주장할 수 있죠? 일단 여기서 어드버서리 example이 일단 잠시만요. 로버스트한 피처는 이제 뭐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 형태 뭐 이런 거를 이제 의미하는데 논 로버스트 피처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정보를 의미하는데요. 어드버서리를 만들 때 대부분 어, 이렇게 제한을 둬가지고 일단 노이즈가 어느 정도 수준 이상 안 올라가게 일단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된 이미지를 보셔도 이제 사람이 보기에는 변함이 없는데 이제 논 로버스트한 피처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가 이렇게 변경되었는데요. 근데 저렇게 되는 거는 저희가 저 노이즈의 크기를 제약을 걸기 때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작은 값의 노이즈들 이런 것들이 논 로버스트한 피처라는 거고 뭔가 큼직큼직한 패턴들, 뭐 색상들 이런 것들은 로버스트한 피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나요, 그러면? 일단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아니 그 로버스트 피처랑 논 로버스트 피처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하니까 뭔가
두 개가 뭔가 그 벡터 공간에서 아예 분할이 가능한 그런 정보인가 싶은데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거는 아닌 것 같네요, 그러면. 아니, 여기에서는 그 두 개를 분할하기 위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방식을 통해 이제 로버스트한 데이터를 뽑고 이렇게 두 개를 이제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증명했고요. 혹시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혹시 어느 부분이신지. 그러니까 벡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피처 디멘전이 100인데 그중에 뭐 논 로버스트한 피처를 뭐 80개를 고르고 20개는 뭐 로버스트한 피처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로버스트한 example들을 고르고 논 로버스트한 example를 고르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질문을 지금 제대로 이해를 못 해가지고요. 아까 전에 그 그림 보시면 그 어떤 네, 한 뭐 피처 집합이 있으면 거기서 로버스트한 피처들이 따로 존재하고 논 로버스트한 피처들이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에 대한 벡터 크기가 100이면 여기서 뭐 로버스트한 피처를 20이고 뭐 논 로버스트한 피처는 80이고 해가지고 20인 거를 뭐 버리고 80인 논 로버스트한 피처만 가지고 뭐 트레이닝을 하는 건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네네. 그런 게 아닌 거죠. 근데 그런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여기에서는 이제 어, 똑같은 개 이미지인데 이제 레이블만 이렇게 다르게 주게 될 경우 이제 저희가 보는 이제 로버스트한 피처, 개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이제 논 로버스트한 피처만 보고 이렇게 학습을 진행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의 경우 이 두 개를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를 사용했다고 할 때 이런 저희한테 눈에 보이는 정보는 이제 똑같으니까 그 모델이 구분할 수 없으니까 아예 제외를 하고 이제 논 로버스트한 피처, 그 노이즈 같은 정보만 이제 학습에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일단 그러니까 여기에서 컨클루전을 뭐 보여주는데 예상을 해보면은 모델을 학습할 때 로버스트한 피처에 대해서만 학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가요? 일단 여기서는 이제 머신러닝 그 데이터셋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논 로버스트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모델이 어드버스를 어떻게 취약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셋에서 이러한 두 개의 피처를 이제 분리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일단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또는 로버스트한 피처를 학습하면 공격에 취약하니까 데이터에서 로버스트 피처만 뽑아내서 그거 가지고 학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로버스트한 피처로만 구성된 데이터는 애드버서리얼 트레이닝으로 만들 수 있다. 이건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이 논문에서는 일단 데이터셋에 이러한 피처가 있다는 거를 이제 증명했고 기존의 어드버스를 어떻게 취약한 이유가 뭐 이러한 피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그렇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게 끝인가요? 일단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 이제 제가 뒤에는 이제 어, 네, 더 있어요? 뒤에는 그냥 Q&A랑 이제 뭐 다른 간단한 실험 결과만 이렇게 포함해 놨는데요. 네, 제가 아까 그 컨텍스트 얘기를 계속 한 게 네, 이게 우리가 뭐 프로그래밍 언어 관점에서 보면 어떤 함수를 실행할 때 실행하는 컨텍스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함수에서 자유 변수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함수 안에 정의되지 않은 글로벌한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랭귀지에 따라서 뭐 함수가 뭐 로컬리 디파인 되고 뭐 이럴 수 있다라고 하면 파이썬처럼 그러면 어떤 컨텍스트에 이제 존재하느냐가 또 중요하고 그 어떤 컨텍스트에는 어떤 값들이 올 수 없고 뭐 어떤 컨텍스트에는 특정 컨텍스트에만 어떤 값들이 올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게 adversarial example
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약간 방어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논 로버스트 피처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셋을 학습해도 애큐리시가 굉장히 높다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이제 강아지 그림이 있는데 강아지는 우리가 무조건 보면 아는데 그 강아지 배경 그림은 그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우리 똑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실수로 표현했을 때 그 데이터 이제 데이터 스페이스에서 강아지가 나오는 스페이스랑 고양이가 나오는 스페이스가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반대로 컨텍스트를 잘 학습을 해놓으면 그러니까 로버스트 피처 말고 논 로버스트한 피처 예를 들면 강아지는 이러한 논 로버스트 피처들로 구성되어 있는 컨텍스트에서만 많이 나오더라. 이런 거를 반대로 학습을 해놓으면 어떤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그 이미지에서 로버스트한 부분이랑 논 로버스트한 부분을 구분할 수 있으면 이게 adversarial example인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설명이 좀 네, 어렵나? 일단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긴 했는데요. 네, 우리가 어떤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클래시피케이션 고양이인지 개인지 이제 분류해주는 모델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론칭했어. 그럼 사람들이 이제 이미지를 이제 던져가지고 이거 한번 클래시파이 해봐라 라고 했을 때 고양이랑 이제 강아지를 잘 분류를 하는 거죠. 우리 모델이. 근데 이제 애드버서럴 이그젬플을 악의적으로 이제 누가 만든 거지. 근데 악의적으로 만들려면은 로버스트한 게 강아지 모양을 그대로 두면서 사람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는 컨텍스트 부분, 론 로버스트한 부분을 바꿔가지고 보낼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 강아지가 나오는 론 로버스트한 그 데이터에 대한 우리가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원래 강아지는 이러한 디스트리뷰션에서만 나올 수가 있는데 고양이의 디스트리뷰션에서 나오는 강아지네라고 하면 우리가 얘는 일종의 뭐 아웃라이어 디텍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뭐 문제가 있는 데이터가 아닐까 좀 활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혹시 그런 네, 연구가 그것도 있나.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똑같은 강아지의 사진을 하면 이제 비슷한 논 로버스트한 피처가 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모델이 구분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일단 말씀하신 변조된 데이터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 이제 데이터가 논 현재 우리가 로버스트한 이제 입력으로 들어온 데이터가 변조된 데이터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논 로버스트한 피처를 보면은 판단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얘기를 충분히 가능할 해봤어. 것 같긴 합니다. 그런 연구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연구 없으면은 똑같이 뉴 20시에 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 질문 있으면 다른 논문에서 한번 질문하시죠. 찾아보겠습니다. 그 저는 여전히 제목이 잘 이해가 안 가서 그 제목이랑 좀 연관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무슨 뜻인지?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데이터가 총 3개의 피처로 이제 구성되었다고 하는데요. 기존에 이제 논 로버스트한 피처가 이제 뭐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고 이런 정보를 조작해가지고 이제 모델이 잘못 인식되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즉 뭐 프로그램에 이제 버그를 추가했다. 잠깐만 예시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음. 어드버스라는 이게 이그젬플들이 not 네, bug라는 거는 잘 모르겠고 이게 피처라는 거는 네, 어도브 이그젬플의 이 논 로버스트한 피처, 이것 또한 그냥 피처로 사용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근데 뭐 그렇게 보면 당연한 말 아닌가요? 그냥 모든 이그젬플이 피처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드버스리의 퍼츄얼베이션이 이제 피처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는 이게 피처가 아니라 그냥 공격을 위해 추가한 이 노이즈와 같은 정보라고 이렇게 했다면, 데이터에 이제 뭐 이러한 정보 또한 원래 포함이 되어 있었다. 일단
그렇게 설명하는 걸로 일단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드버스 이그젬플이 원래 그 정상적인 이미지에 그 노이즈를 추가해서 그 잘못된 인식되게 만든 거였는데 그게 사실은 모델이 잘못 인식하는 게 아니라 즉 버그가 아니라 이제 논 로버스트한 피처를 이제 변경했기 때문에 이제 잘못 인식되게 만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어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이라고 하는 게 그 논 로버스트한 피처가 바뀌는 거고 대부분의 경우에, 그리고 네, 대부분의 이제 이 클래시파이어들은 저런 논 로버스트한 피처에 집중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공격에 취약하는 것이다. 뭐 그런 말은 이제 알겠는데, 근데 사실은 네, 그거를 뭔가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다고 생각하진 않고 다 알고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사실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이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 예, 분명히 뉴립스에 나왔기 때문에 뭔가 사람들이 몰랐던 거를 끄집어내서 알려주는 게 있을 텐데 그게 뭘까 싶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모든 데이터에 이제 논 로버스트한 피처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 모델이 저희는 원래 그 로버스트한 피처만을 통해 이제 학습을 진행한다고 생각했었잖아요. 기존에는. 그게 아니 사실이 아니라 그렇지가 이제, 않죠. 왜냐하면 아, 애드버서리를 어떻게 된다는 것 자체가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 정보를 수정함으로써 모델을 헷갈리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모델이 사실은 사람이 보지 않는, 사람 눈으로 잘 식별이 불가능한 노이즈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사실 이미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뭐 그거를 굳이 확인했다고 이제 그 컨트리뷰션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 방법을 사용하면은 뭐 좀 더 디펜스든 어떻게든 더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인사이트가 있는 건지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서요. 그건 아니고 그냥 데이터를 로버스트한 피처들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랑 좀 로버스트한 피처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을 제안하고, 이게 사람들이 다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있던 일종의 포크로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이제 그럴 것이다라고 다 하던 거를 그냥 잘 정리해가지고 발표했는데 이제 억셉이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기존에는 사람들이 이제 기존에는, 네, 이게 그 노이즈에 집중해가지고 뭐 할 거야라고 다 이제 이미 이제 다 짐작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실험적으로 이제 잘 보이고, 그러면 그거를 어느 정도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로버스트한 피처들로 구성된 데이터를 만들어서 학습을 하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실험을 통해서 보였다. 이거를 컨트리뷰션을 좀 잘 인정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획기적인 뭐 아이디어나 아니면은 뭐 수학적인 컨트리뷰션이 있다. 그러면은 그 아까 전에 그 로버스트 데이터셋을 만드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그 컨스트럭션 하는 그 부분, 네네.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그게 왜 로버스트한 데이터셋을 만드는 건지? 아니 요 어, 부분 말고 그 알고리즘 설명 부분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그대로 이해하면은 저 GR이라는 게 만약에 로버스트 클래시파이어가 맞다면 그 레프레젠테이션 레이어를 통과해서 나온 그 임베딩이 별로 변하지 않는, 거기서는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에서 이제 노이즈를 인젝션한 이그젬플이 로버스트한 그 이그젬플이다. 뭐 그런 주장인 것 같은데 이제 제가 해석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일단 여기에서 이미지가 총 두 개가 되게 되는데 이게 동일한 이미지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이제 다른 이미지거나 데이터에서 뽑은 다른 이미지거나 아니면 가우시안 노이즈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제 조건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1번에서 adversarial training을 했을 때 로버스트한 모델이 나온다 네, 라는 전제 조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adversarial training 하니까 노이즈보다는 로버스트한 피처에 집중했겠지. 그거를 이제 제가 논문을 자세히 읽지는 않아가지고 그 논문에서 뭐 어떻게 증명했는지 모르겠지만, 1번 CR이
로버스트한 모델을 만들었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인풋에서 레프레젠테이션 레이어를 통해서 GR을 뽑아내면 얘는 일단 로버스트한 데이터다라는 거는 일단 전제하고 가정하고 이제 진행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X 프라임에서 시작해가지고 Z라는 거를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그 GRX가 X의 로버스트한 놈을 이제 뽑아낸 데이터니까 걔랑 차이가 최소화되어 있다라고 하면 걔도 로버스트 할 거다라는 가정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제 3번에서 두 번째 라인을 통해서 만든 데이터도 로버스트 할 거다. 왜냐면은 로버스트한 데이터랑 그 L2 놈이 별 차이가 없으니까. 요 전제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각각에 대해서 뭔가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는지는 모르겠고, 그 전제가 우리가 맞는 것 같다라는 거를 실험적으로 좀 보인 것 같아서 일단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전제가 몇 개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GRX는 일단 감사합니다. 로버스트한 데이터라고 얘들은 가정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음, 혹시 또 질문 있는 사람 있을까요? 근데 뭐 다들 잘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네. 어, 아무튼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서 이제 로버스트한 거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눈 로버스트한 부분에 집중하는 연구가 혹시 있는지 상하 학생이 더 추가적으로 좀 서베이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어, 기존에 이제 로버스트한 부분에만 집중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게 일반적으로 데이터에서 많이 분포하는 디스트리뷰션인데 눈 로버스트한 부분도 이게 단순히 노이즈라기보다는 그냥 사람은 판단할 수 없지만 머신러닝 모델은 판단할 수 있는 일종의 컨텍스트인 것 같고요. 근데 그 네, 컨텍스트가 맞습니다. 갑자기 달라진다는 거는 데이터에 변조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쪽에 혹시 관련된 이제 연구들이 있는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추가적인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시면 오늘 뭐 발표해 주신 이상 학생 수고 많이 했고요. 이번 주에 뭐 설 연휴가 있으니까 다들 설 연휴 잘 보내시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25일에 우리 또 BRL 세미나 때 안 하는 걸로. 다들 수고 많이 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